네, 제가 시간을 짧게 써야 되는데요. 또 자료 준비한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insanity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했고요. 그건 혁신이 아니다. 이노베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포럼이 전국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을까. 그야말로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왜 해결은 안 되고 국민의 걱정은 점점 더 깊어만 가는 것일까. 고민이 많습니다. 과청도. 그래서 국민포럼이라고 해놓고 국민포럼을 과청이 하게 된 배경은 2018년 과학기술 10대 뉴스의 1위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꼽혔기 때문입니다. 즉 과학기술계가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런 국민의 메시지로 읽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임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될 텐데 참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을 우리 사회자께서 이소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뽑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3월 1일 고농도로 미세먼지 시련을 겪으면서 언론 보도, 이 언론 보도를 다 TV까지 할 수가 없어서요. 편의상 인쇄매체 한 10개 정도, 뭐 10여 개, 1,800건이고 그리고 온라인 기사 포함하면 한 5,000건이 넘습니다. 근데요, 여기 가만히 제목을 들여다보시면 여기에 질문도 있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고 그리고 답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재난이다. 그리고 사만삼이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강찬수 박사, 중앙일보 강찬수 박사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체 건강, 뭐 인공폐 하루 만에 새까매졌다 이런 것도 나왔고 원자력의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인공강우 이거 효과 있나? 이것도 이미 기사로서 다 다루어졌습니다. 석탄 발전 등등. 그리고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것도 있지만 차로의 미세먼지 이게 우리가 숨 쉬는 그 높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상에서 배출되는 것이 참 당장의 문제다. 뭐 이런 기사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과 사망이 얼마다? 그리고 중국 영향, 학교, 이동 경로. 여기 하나 보시면요. 중국이 다국적 미세먼지 연구를 하고 있다. 근데 연구 인력 대비 중국은 수천 명인데 한국은 20-30명입니다. 뭐 인구 대비 보더라도 아무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또 이게 상업주의하고 맞물려 가지고 뭐 또 별난 것들이 다 민심을 현혹하는 수준까지 간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수소수라는 것도 있었고 뭐 플라즈마니 등등. 그리고 살림으로 나무 심어서 해결하자라는 문제. 그리고 정부가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것만 해도 아마 5가지쯤 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은 정말 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기구들 사이에 서로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너지는 어떻게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뭐 등등의 과제가 제기가 됩니다. 질문이 제기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국민의 의견을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온 답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질문이 한 300여 개가 됐습니다. 키워드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5번 이상 나온 키워드를 분석을 한 천연색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걸 다시 자세히 분석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크게는 과학기술계의 역할, 또 고농도에 대한 우려, 오염원이 어딘가,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가, 왜 시골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시달려야 하는가, 뭐 일본은 어떤가 등등 해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 비중이 어떠했는가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결국 중국하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어떤가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 유입되는 것, 이 비중에 대해서 뭐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평상시에는 한 중국발이 30 내지 50%고 고농도일 때는 60 내지 80%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시기에 따라 또 조건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불변의 한 가지 데이터를 이것입니다 하고 내놓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에 대해서 과연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 데이터 공유의 문제도 있고요. 그 농도에 대해서 고농도, 저농도의 위해성이 각각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생량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측정하는가, 분석 어떻게 하는가, 뭐 발생 지인은 어떤가, 부산항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국제협력에 있어서 물론 중국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사하고 2017년 공동연구에 의하면 51%가 국내고 그리고 37%가 중국발이고 9%가 북한이다. 이런 데이터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을 풀 수 있는 길은 국제협력인데 그것에 대한 질문이 또 여러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홍보에 있어서는 자료 공개, 성분이 어떤가, 초미세먼지는 어떻고 미세먼지는 어떤가 성분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 성분도 다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 행동 지침,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건데 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왔고 회피수단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게 역시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으냐, 어떤 때 써야 되느냐, 마스크를 썼을 때 또 해로운 경우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제거 방안에 대해서 뭐 집진기를 옥상에 설치한다, 뭐 미세먼지 제거 타워를 설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또 신굴에 의해서 얼마나 저감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저감 대책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항, 인체 위해성 당연히 관심이 높은데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 미세먼지의 위해성으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예방을 어떻게 하는가, 식품은 뭐가 좋은가 등등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공기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얼마나 쓰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서의 에너지 믹스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또 당연히 귀중 있게 나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질문, 화석 연료 이런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다는 말씀으로 제 오프닝에 개회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